어르신, 어제도 목욕하셨어요? 그럼요. 하루도 안 빠지고요. 안 씻으면 찝찝해서 잠이 안 와요. 혹시 지금 고개 끄덕이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이 이야기를 반드시 끝까지 들어보셔야 합니다. 당신의 건강, 그리고 당신의 생명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소 충격적일 수도 있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우리가 너무도 당연하게 여겼던 한 가지 생활 습관, 바로 매일 하는 목욕이 오히려 노년 건강을 위협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여기서 잠깐 마음속으로 반문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니, 목욕이 왜 위험해요? 깨끗하게 씻어야 병도 안 걸리죠. 맞습니다. 청결은 중요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나이가 들면 그 중요했던 습관이 몸에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단순한 추측 때문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어르신들과 만나고 진료실에서 실제 사례들을 보고 연구를 이어오면서 알게 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80살, 90살이 넘도록 하루도 안 빠지고 목욕을 하시던 분들이 어느 겨울날 욕실에서 쓰러지거나 목욕 후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으로 실려오시는 걸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한 분은 씻고 나면 몸이 풀리고 잠도 잘 와서 매일 목욕을 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결국 욕조에서 일어나시다 미끄러져 골절상을 입으셨고 몇 달을 누워 지내신 뒤에 다시는 예전처럼 걷지 못하게 되셨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건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전국의 병원 응급실에선 매년 반복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문제는 목욕 자체가 아니라 그 방식과 빈도, 온도, 시간, 그리고 연세가 들면서 바뀐 우리 몸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습관입니다. 어릴 때부터 몸에 밴 매일 깨끗이 씻기라는 좋은 습관이 이제는 나도 모르게 혈압을 떨어뜨리고 심장을 놀라게 하고 피부를 상하게 하는 일이 되어버린 겁니다. 특히 60대 중반을 지나면서 우리 몸은 다양한 변화를 겪습니다. 피부는 얇아지고 건조해지며 혈관의 탄력도 줄어들고 체온 조절 능력도 떨어지죠. 젊을 때는 뜨거운 물도 문제 없었고 씻고 나면 더 개운했지만 이제는 같은 습관이 피부를 갈라지게 하고 감염을 유발하고 어지럼증과 낙상을 부르기도 합니다. 특히 겨울철이면 더욱 위험합니다. 따뜻한 욕실과 찬 바깥 공기의 온도 차가 심할수록 몸은 그 차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급격히 체온이 떨어지거나 혈압이 흔들리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도 드실 수 있겠죠. 그래도 하루 안 씻으면 불편한데 어떡하라고요? 깨끗해야 다른 사람에게 민폐도 안 끼치고 냄새나면 안 되잖아요. 네, 그 마음 너무도 잘 압니다. 저도 어머니께 하루만 안 씻어도 머리가 간질간질하고 몸이 끈적거린다고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 괜히 제가 죄송해지는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요. 건강을 해치는 방식의 청결은 결코 진짜 청결이 아닙니다. 진정한 청결은 몸에 부담 없이 피부를 보호하면서 심장을 지키고 넘어진 걱정 없이 씻을 수 있는 방식으로 해야만 하는 겁니다. 90살 어르신께서 손자에게 할머니 냄새난다 소리 들을까봐 하루에 2번씩 욕실에 들어가시다가 탈진하신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냄새나면 사람들 싫어할까봐, 손자도 나 피할까봐 매일 씻었어요. 이런 마음, 이런 걱정 참 뭉클하면서도 마음 아픈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단지 몸을 씻는 일이 아니라 나의 건강을 지키는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몸에 맞는 새로운 목욕 습관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매일이 아니라도 충분히 깨끗할 수 있고 오히려 더 건강하게, 더 안전하게, 더 오래도록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분들 중 부모님께 매일 목욕하시지 말라고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이셨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는 나는 아직 괜찮아 하셨던 어르신들도 계실 거고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을 꼭 끝까지 들어보세요. 의학적으로 검증된 방법, 그리고 수많은 환자분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조언들이 여러분께 작지만 큰 변화를 가져다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작은 습관의 큰 변화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당신의 응원이 더 많은 분들에게 건강한 노후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뜨거운 물, 따뜻한 게 아니라 위험한 겁니다. A. 뜨끈하게 몸 좀 데우고 나면 피로도 싹 풀리던데 이 말 참 많이 듣습니다. 특히 연세 있으신 분들은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는 게 하나의 일상 의식처럼 자리 잡았죠. 그런데 말입니다. 뜨거운 물이 몸에 좋다는 건 젊을 때 이야기고 예순이 넘으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기 82살의 최 할아버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평생을 고생하셨고 은퇴 후에는 매일 저녁 반신욕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셨습니다. 뜨끈한 물에 앉아 있으면 마음이 다 풀려요 하시며 싱글벙글 웃으셨죠. 하지만 어느 날 가족이 이상한 기척을 느끼고 욕실 문을 열었을 때 할아버지는 이미 쓰러져 계셨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지셨지만 며칠간 의식을 못 찾으셨고 이후엔 병원 신세를 오래 지셨습니다. 이런 사고 병원에서는 매년 겨울마다 반복됩니다. 특히 80살 넘은 어르신들 중에는 목욕 중에 심장에 무리가 와서 쓰러지거나 급격한 혈압 저하로 의식을 잃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 기능이 약해져서 온도 변화에 빠르게 반응하지 못합니다.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순간적으로 혈관이 확 늘어나고 혈압이 떨어지며 심장이 무리하게 뛰게 되죠. 말하자면 몸이 갑자기 긴장을 놓아버리는 겁니다. 이걸 기립성 저혈압이라고도 부르는데요. 80살 이상 어르신 중 절반 가까이가 경험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방법은 분명합니다. 첫째, 물 온도는 너무 뜨겁지 않게 미지근한 정도, 손등에 뿌렸을 때 편안하다 싶은 온도면 충분합니다. 보통 38도에서 40도 사이, 그것도 온몸을 담그기보단 반신욕 정도가 적당하죠. 둘째, 목욕 시간은 10분을 넘기지 마세요. 오래 앉아 있으면 그만큼 심장에 주는 부담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셋째, 목욕 전에는 물 한 컵 마시기. 이것만으로도 어지럼증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넷째, 되도록 앉아서 샤워하거나 혼자 계시지 말고 누군가 근처에 있어 주세요. 목욕 도중 갑작스런 어지럼증이 올 경우 바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몇 가지만 실천해도 뜨끈하게 데우는 목욕이 아니라 부드럽게 풀리는 건강한 목욕이 됩니다. 목욕은 분명 좋은 습관입니다. 다만 나이에 맞게 바꿔가야 오래 즐길 수 있습니다. 깨끗하게 씻는다고 피부가 건강해지는 건 아닙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하루라도 안 씻으면 몸이 끈적거리는 것 같고 누가 내 냄새 맡을까봐 불안하다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나는 아침 저녁으로 깨끗하게 씻어야 속이 시원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보면 참 깔끔하시고 성격도 반듯하신 분들이 많죠. 하지만 그 깔끔함이 지금은 오히려 피부에 상처를 내고 있다면 어떨까요? 깨끗한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지나치게 깨끗한 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몇 해 전 진료했던 78살 김 할머니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분은 나는 하루도 안 빠지고 온몸을 구석구석 씻는다며 자랑을 하셨어요.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온몸이 가렵고 피부가 벗겨지는 듯한 증상이 생긴 겁니다. 밤마다 긁느라 잠도 설쳤고 어느 날은 피부가 벌겋게 부어올라 결국 병원으로 오셨죠. 검사해보니 피부 보호막이 거의 다 벗겨진 상태였습니다. 원인은 바로 매일 하는 전신 비누 목욕, 피부가 생성하는 천연 기름막, 그게 매일매일 비누에 의해 씻겨 나가면서 수분이 날아가고 피부가 갈라지며 세균이 침투하기 쉬운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특히 예순이 넘으면 피부에서 분비되는 기름 성분이 20살 때의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러니 같은 비누로 같은 시간만 씻어도 피부가 훨씬 더 많이 더 깊게 상처를 입는 셈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씻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잘못된 방식으로 매일 씻지 말자는 겁니다. 몸은 씻어야 하지만
나이에 맞는 방식으로 씻는 게 건강한 방법인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목욕 횟수를 일주일에 두세 번으로 줄이세요. 매일 샤워하는 대신 필요 부위만 부분적으로 닦아도 충분히 청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 비누는 꼭 필요한 부위에만 사용하세요. 겨드랑이, 사타구니, 발바닥 같은 곳만 씻고 나머지는 미온수로 헹구는 정도면 됩니다. 셋째, 사용하는 제품을 바꾸세요. 피부에 순한 약산성 비누나 클렌저, 흔히 제품에 저자극, 피부 장벽 강화라는 말이 써 있으면 괜찮습니다. 넷째, 목욕 후 3분 이내에 보습제를 꼭 바르세요. 이걸 황금의 3분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시간 안에 바르지 않으면 수분이 날아가고 피부가 더 빨리 건조해집니다. 실제로 김 할머니는 이 방법을 따라 하신 뒤 가려움이 거의 없어지고 피부가 부드러워졌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전엔 하루에 한 번 씻고 걷느라 고생하셨다면 지금은 일주일에 3번만 씻고 푹 주무신다고 하시죠. 중요한 건 습관의 변화가 아니라 몸을 위한 선택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는 깨끗해야 좋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씻으셨다면 이제부턴 내 피부를 지키기 위한 목욕으로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욕실은 위험합니다.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생각하십니다. 욕실이 뭐 얼마나 위험하겠어? 나는 조심하면 괜찮아. 하지만 그 욕실이 지금껏 살아오신 시간 중 가장 위험한 장소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 혹시 실감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던 시절 겨울만 되면 하루에도 여러 번씩 욕실에서 넘어지신 어르신들이 실려왔습니다. 어떤 분은 갈비뼈가 부러지고 또 어떤 분은 머리를 부딪혀 의식을 잃으셨고요. 가장 많았던 건 고관절 골절, 즉 엉덩이뼈가 부러지는 사고였습니다. 여기 86살 이 할아버지의 사례가 있습니다. 평소에도 잘 걷던 분이셨고 운동도 꾸준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반신욕 후 욕조에서 일어나다가 미끄러지셨습니다. 넘어지며 엉덩이를 찍었고 고관절이 부러졌습니다. 수술은 잘 됐지만 그 후로는 혼자 걷는 게 어려워졌고 삶의 활기도 표정도 이전과는 달라졌습니다. 이게 바로 욕실 낙상의 무서운 점입니다. 넘어지는 건 한순간이지만 회복은 몇 달이 걸리고 때론 그 전처럼 절대 돌아갈 수 없게 만들기도 하죠. 여기서 중요한 건 나이가 들수록 회복력도 함께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특히 80살이 넘은 분들 중 욕실 낙상 사고로 인해 골절되신 분들, 그중 일부는 그 사고를 기점으로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단기간 내 사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고관절이 부러진 80대 어르신 중 1년 이내 사망률이 4분의 1에 달한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욕실이 위험한 걸까요? 첫째, 물기로 인한 미끄러움. 비누, 샴푸, 물기 전부 다 바닥을 미끄럽게 만듭니다. 둘째, 뜨거운 물로 인한 순간적인 혈압 저하, 몸이 풀리면서 어지러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균형 감각의 약화, 나이가 들면 한 발로 서 있는 능력, 중심 잡는 능력이 눈에 띄게 떨어지는데 욕실에서는 이런 약점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어르신들께 가장 먼저 권하는 건 욕실 환경을 바꾸는 것입니다. 첫째, 욕실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꼭 깔아두세요. 몇천 원이면 살 수 있지만 넘어지는 걸 막아주는 생명줄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욕조와 변기 근처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세요. 일어나거나 앉을 때 중심을 잡아주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욕실 의자를 사용해 앉아서 샤워하세요. 서 있을 때보다 낙상 위험이 훨씬 줄어듭니다. 넷째, 목욕 전후로는 천천히 움직이기. 몸이 젖은 상태에서 급하게 일어나면 어지럽거나 미끄러지기 쉽습니다. 다섯째, 가능하면 혼자 있지 말기. 특히 80살 이상이라면 누군가 근처에 있어주는 게 안전합니다. 앞서 소개한 이 할아버지도 퇴원 후엔 제가 드린 이 5가지 수칙을 지키며 지내고 계세요. 이젠 욕실이 무섭지 않다고 웃으시더군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앉아서 씻으니 더 편하고 오래 안 피곤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습관을 조금만 바꾸면 매일의 목욕이 사고 없는 안전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욕실
얼마나 안전하신가요? 목욕 후 체온 관리 생명과 직결됩니다. 목욕하고 나면 몸이 후끈후끈해서 너무 좋아요. 이 말 우리 어르신들 사이에선 참 익숙한 표현이죠. 따뜻한 물에 들어갔다 나와서 몸이 데워진 듯한 느낌. 그게 마치 건강해진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하지만 여기엔 아주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뜨끈한 기분은 잠깐이고 그 다음에 찾아오는 체온 저하가 진짜 문제라는 사실.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계십니다. 제가 기억하는 92살 빵 할머니는 평소 감기 한 번 안 걸릴 정도로 건강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혼자 목욕을 하신 뒤 물기를 대충 닦고 젖은 머리로 방 안에 앉아 계셨죠. 그날 밤 갑자기 몸이 떨리고 입술이 파래졌습니다. 응급실로 오셨을 때 체온은 34도 중반, 저체온증 상태였습니다. 따뜻한 물로 목욕했는데 왜 체온이 떨어지죠? 이 질문 정말 많은 보호자분들이 하십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목욕 자체는 체온을 올리지만 목욕 후 피부에 남은 물기와 외부 공기의 온도 차이가 급격하게 몸의 열을 빼앗아가기 때문입니다. 특히 80살이 넘으면 우리 몸의 체온 조절 능력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피부의 땀샘, 혈관 수축 기능, 근육의 떨림 반응 등이 약해지기 때문에 젊은 사람처럼 추우면 떨고 더우면 땀을 흘려서 조절한다는 과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몸이 추위를 인식해도 반응을 빨리 못하고 한번 체온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회복하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욕 직후의 체온 관리는 단순히 감기나 불편함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중대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실제로 저온 환경에서의 체온 저하는 심혈관계 부담을 키우고 호흡기 질환의 발병률을 높이며 심하면 혼수 상태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목욕은 몸의 긴장을 풀어주기 때문에 자율신경이 이완된 상태에서 체온이 떨어지면 몸이 추위를 더 쉽게 받아들이고 방어할 힘이 줄어드는 이중 위험까지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목욕을 안전하게 마무리하기 위해선 나오기 전보다 나온 후의 관리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첫째, 욕실 온도를 미리 따뜻하게 만들어 두세요. 문을 열었을 때 찬 기운이 확 느껴지는 욕실은 그 자체로 몸을 놀라게 합니다. 욕실용 히터나 따뜻한 물담은 대야 하나만 있어도 훨씬 낫습니다. 둘째, 몸을 완전히 말려야 합니다. 특히 머리는 꼭 젖은 머리카락이 남아있으면 체온이 훨씬 더 빠르게 떨어집니다. 두피에서 열이 뺏기기 시작하면 몸 전체가 식습니다. 셋째, 목욕 후 바로 따뜻한 옷을 입으세요. 속옷, 내복, 양말까지 전부 준비해 두셨다가 몸이 젖은 상태로 오래 있지 않게 하세요. 특히 노년층은 손발 끝이 금세 차가워지기 때문에 양말과 두꺼운 옷이 체온을 보호하는 데 필수입니다. 넷째, 따뜻한 음료를 한 잔 드세요. 생강차, 대추차, 보리차처럼 따뜻한 물 한 컵만으로도 몸 안에서부터 체온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목욕 시간대를 바꾸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 하루 중 가장 따뜻한 시간대에 목욕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녁 늦게나 아침 일찍 찬 공기가 도는 시간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이 간단한 5가지 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저체온증, 심장 부담, 감기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방 할머니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그 후로 할머니 댁엔 욕실 바닥에 전기 매트가 깔리고 수건 워머가 하나 생겼습니다. 목욕 후엔 손녀가 꼭 따뜻한 수건으로 몸을 닦아드리고 같이 따뜻한 유자차를 한 잔씩 마십니다. 그 덕분일까요? 그 후론 감기 한 번 걸리지 않으셨습니다. 목욕은 끝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목욕을 마친 후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안전한 휴식이 되느냐, 위기의 문턱이 되느냐, 그건 여러분의 작은 습관 하나에 달려 있습니다. 좋은 세균까지 씻어내면 감기에 더 잘 걸립니다. 깨끗이 씻는 게 건강의 기본이지요. 누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청결에 더 민감해지시는 어르신들 많으시죠. 냄새날까 봐 하루라도 안 씻으면 불안해서 못 견디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저도 진료실에서 참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몸에는 꼭 있어야 할 좋은 세균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이 좋은 세균이 매일 비누로 씻는 습관 때문에 사라지고 있다면요? 이걸 피부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피부에 살고 있는 착한 세균들입니다. 이 착한 세균들은 피부 위에서 나쁜 균이 자리를 잡지 못하게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해요. 특히 어르신들처럼 면역력이 떨어지는 경우 이 방패가 제대로 작동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감염에 걸릴 확률이 크게 달라집니다. 83살 정할머니는 평생 하루도 안 빠지고 하루 2번씩 전신을 비누로 닦으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산 게 다 청결 덕분이야. 그 말엔 자부심이 묻어 있었죠. 하지만 그 겨울 피부에 생긴 미세한 상처 하나가 곪기 시작하더니 결국 입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피부검사 결과 정상적으로 있어야 할 착한 세균 수치가 현저히 낮았고 그 빈틈을 타고 나쁜 균이 침투한 것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너무 깨끗해서 병이 든 경우였던 겁니다. 특히 60대 후반 이후에는 피부가 얇아지고 회복 속도가 늦어지기 때문에 한번 상처가 생기면 더 쉽게 감염되고 자연 치유도 느려집니다. 이때 착한 세균들이 역할을 해야 하는데 매일 비누로 샤워하면 그 친구들까지 씻겨 내려가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피부 면역력과 호흡기 면역력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실제로 감기에 잘 걸리는 어르신들을 보면 피부 상태가 좋지 않거나 매일 강한 비누로 샤워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몸의 가장 바깥 면역 방어선이 무너지면 안쪽 면역도 함께 흔들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목욕 횟수를 줄이세요. 일주일에 2~3번이면 충분합니다. 나머지 날은 물수건이나 따뜻한 수건으로 닦는 부분 세정으로도 청결을 유지할 수 있어요. 둘째, 항균 비누나 항균 바디워시는 피해 주세요. 요즘 마트나 약국에서 항균이라는 말이 붙은 제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 제품들에는 종종 트리클로산 같은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좋은 균, 나쁜 균 가리지 않고 모두 죽여버립니다. 오래 사용하면 오히려 피부 면역력을 약하게 만들 수 있죠. 셋째, 제품 고를 땐 저자극, 약산성, 보습이라는 단어가 적힌 걸 보세요. 피부를 보호하면서도 필요한 부분만 부드럽게 세정해주는 제품이 가장 좋습니다. 넷째, 몸 전체를 씻기보다는 필요한 부위만 씻기. 겨드랑이, 사타구니, 발바닥 같은 부위만 가볍게 비누로 닦고 나머지는 미지근한 물로 헹궈주는 정도로도 충분히 청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실내 습도를 유지하세요. 겨울철이나 환절기엔 집안이 너무 건조해지기 쉬운데요. 습도가 낮아지면 피부도 더 쉽게 갈라지고 균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40%에서 60% 정도 습도를 유지해 주는 것이 피부 건강엔 가장 좋습니다. 다시 정할머니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그 후로는 딱 일주일에 2번만 전신을 씻고 나머지 날엔 따뜻한 수건으로 닦고 계십니다. 비누도 약산성 저자극 제품으로 바꾸시고요. 그렇게 3개월이 지난 지금 피부 감염은 한 번도 없었고 무엇보다도 피부가 덜 당기고 겨울에도 가렵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청결은 건강이라는 공식에 너무 익숙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 공식은 바뀌어야 합니다. 지혜로운 청결은 건강, 이게 새로운 공식입니다. 우리 몸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착한 세균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을 지켜주는 것, 그것이 진짜 건강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린 5가지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하루라도 안 씻으면 불안하고 몸에서 냄새 날까봐 2번씩 씻고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면 피로가 풀리는 것 같고 그 모든 습관과 생각들은 그동안 여러분께서 스스로를 얼마나 잘 돌봐 오셨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몸은 조금씩 말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쉽게 회복되지도 않고 작은 피로도 길게 남고 몸을 따뜻하게 하려던 목욕이 어느 순간 부담이 되는 나이가 된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의 평생 습관에 토를 달려는 게 아닙니다. 그게 얼마나 오랜 시간 정성껏 쌓아온 삶의 방식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는 그 습관을 지키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바꾸는 것이 건강한 노후의 열쇠라는 걸 함께 이야기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매일 목욕을 안 해도 괜찮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만 씻어도 필요한 부위만 살짝 닦아도 여전히 깔끔하고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습니다. 뜨거운 물이 아니라 미지근한 물에 잠깐 담그는 목욕, 비누 대신 피부의 순한 클렌저, 욕조 대신 안전한 의자에 앉아 하는 샤워, 그리고 무엇보다 목욕 후엔 몸을 따뜻하게 덮고 물을 마시고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 그게 어쩌면 진짜 건강한 목욕 아닐까요? 오늘 제가 전한 이 이야기가 당장 모든 걸 바꾸는 계기는 되지 않더라도 마음속 어딘가에 이제는 조금 다르게 살아야겠구나 하는 작은 울림 하나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이제 와서 바꿔봤자 뭐해요? 몸은 이미 늙었고 습관도 오래됐는데. 하지만 여러분, 변화는 지금 이 순간에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중국의 오래된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무를 심기 가장 좋은 때는 20해 전이었고 두 번째로 좋은 때는 바로 지금이라고. 80살이든 90살이든 지금부터라도 습관을 바꾼다면 여러분의 몸은 그 변화를 분명히 알아챌 겁니다. 피부가 덜 당기고 덜 가렵고 감기에 잘 안 걸리고 욕실에서의 불안도 사라지는 삶. 그게 바로 여러분이 바꾼 하루 3번 중 1번의 선택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부모님, 형제, 친구, 동료,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에게도 꼭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건강한 노후를 위한 작은 실천 하나, 그게 여러분과 소중한 이들의 삶을 더 길게, 더 편안하게, 더 따뜻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건강은 단단한 근육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지혜로운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 곁에서 이런 지혜와 건강의 이야기를 차곡차곡 따뜻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 한 번의 클릭이 저에게는 여러분과 건강을 나눌 수 있는 가장 큰 응원이 됩니다. 건강한 하루, 따뜻한 몸, 편안한 삶, 지금 이 순간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할게요. 지금까지 노후건강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